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우리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집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나 한꺼번에 올라버렸기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즐겁게 살겠다는 현실 초월 이상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만약 모든 이들에게 혼자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집을 사겠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과거로 돌아가 집을 살 수 있다면 어떤 곳에 집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타이밍과 입지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미래의 과거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집을 못 샀던 이유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결국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으나 집값 때문에 삶 전체를 조롱당하는 느낌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 동감하며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 동안 총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2019년 12월 16일에 결국 초강력 대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2.16 대책 효과로 과연 집값 상승세가 멈출까요?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가 결정되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16 대책이 2020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동산 대책과 그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17년 8.2 대책, 18년 9.13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와 이번에 발표한 12.16 대책의 내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8.2 대책은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동시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임대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유도하여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전세 갭 투자를 이용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자 9.13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다주택자의 갭투자 비중은 낮췄으나 1주택자의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9.13 대책 이후에는 4주 후 17.53%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이후 7개월 동안 하락세를 지속, 19년 7월부터 다시 상승하여 18년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 두 가지 대책만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2014년 박정부의 9.1 대책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해 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등 구도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면서 12.16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16 대책의 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두 번째,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네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부분은 투기과열 지분의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가 15억의 기준이 궁금해지는데요. 재개발은 감정가, 재건축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서 일단은 재개발보다 재건축 단지들의 피해가 클 것 같다고 합니다. 재개발에서는 감정가가 15억을 초과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재건축에서는 KB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의 일반 거래가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라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중도금, 추가분담금 대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 한남 뉴타운의 상황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감정가 15억을 기준으로 매수세가 나눠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올 상반기부터 대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유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매물과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매수 수요 간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거꾸로 반등하였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뚜렷한 공급 대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여당에서도 공급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은 오르게 되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의 가격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정부의 규제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2.16 대책 알면 기회가 된다.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12.16 대책의 영향에 따라 투자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2.16 대책의 내용을 간과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은 투기적 대출 수요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LTV를 강화하는 방법인데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40% 적용해서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분은 20%로 나눠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DSR에 대한 내용인데요. DSR을 21년 말까지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 40%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담대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던 것을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무주택 세대가 공시가격 9억 초과 구입 시 2년 내 전입 조건이던 것을 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 1년 내 전입으로, 이는 갈아탈 때는 무조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전세 대출을 통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차주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회수해서 갭 투자가 거의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대출 규제로 갭 투자가 늘어나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2번은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여 다주택자의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로 특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의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고, 세부담 상환율도 2배에서 3배로 늘리며 재산세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통해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모든 기간 거주가 유리하도록 21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시에 소취득세 재산세는 가액 기준이 없었으나 가액 기준이 추가되게 됩니다. 12.16 대책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 중에서 초강도 대책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만큼 향후 부동산의 흐름에 대한 궁금증은 더 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외의 대체 투자처가 딱히 없고 투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눈치 보기가 길어질 뿐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 그래프를 보면 떨어질 때가 있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택수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살고 싶은 주택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상 잠깐 주춤한 지점에서 샀거나 과거에 샀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무주택자나 갈아타기가 필요하다면 규제 안에서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금이 투자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맞게 응용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의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은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관망할 때 열심히 분석하고 믿을만한 부동산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신뢰관계를 다져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믿음직스럽고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